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직자는 크게 늘어나고 지역 경제는 고사위기에 처할 텐데요. 지금 태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목숨줄인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시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태백시의 제도약과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폐광지 부흥을 꿈꾸는 태백시입니다. 고원도시 태백, 천혜의 자연환경, 태백시민 우선의 행복도시, 고원스포츠, 관광도시, 은하수가 흐르는 낭만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태백,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네, 태백시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같이 잘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 올릴게요. 먼저 자본중심 도시 태백 이상호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실 또 대책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호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봤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님은 제가 또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처럼 연구원이 생소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풀어주실까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기관의 하나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의 육상 해저 지질 조사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 그리고 지질 재해 및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질 자원 관련 국내 유일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지질이라든가 환경, 자원까지 여러 분야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를 아주 안성맞춤으로 태백시 편에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두 분 모시고요. 폐광지 부흥을 꿈꾼다. 태백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의 마지막 남은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지난 3월 29일 마지막 채탄 작업 마치고 오는 6월 말에 문을 닫기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 경제 한 축이 사라지는 거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강원도에서 한 영역 결과에 의하면 광부분 416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까지 해서 한 870분 정도의 실업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 전체 피해 규모는 한 3조 3천억인데 우리 장성동에 한 2조 5천억 정도가 집중적으로 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폐광이라고 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기는 했는데 박사님, 네네. 탄광이 문을 닫으면은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이게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예, 사실 화석 연료 중에서 석탄이 가장 경제성은 높지만은 석유라든가 가스보다 사용하기에 되게 불편하고요. 또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탄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탄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갱도의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산업과 관광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석탄 갱도를 폐쇄할 경우에는요, 갱내수의 유입에 의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산성 폐수의 유출에 따른 환경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혹시 모를 석탄 가격의 급등에 따른 재개발을 저희들이 시도했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석탄 갱도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폐광을 앞둔 지금이 가장 좀 두렵고 아무래도 막막한 분들은 태백 시민들일 텐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들의 심정과 바람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시민들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업소가 폐광하는데 태백 시민으로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 폐광이 되면요, 여기 또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인구가 줄고 도시가 작아질까 봐. 저희 아버지 지인분들도 꽤 많고 거기에 그래서 일자리가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직장을 잃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죠. 그분들 가정이 좀 달린 일인데 뭐 따로 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 닫고 그냥 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려되는 점은 폐광돼서 인구가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태백까지 다 지장이 있거든요. 상거래고 뭐고. 그러니까 대체로 뭘 기업체나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태백 시민이 살죠.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되고 그러면 또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도 생겨갖고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하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발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약간 도로가 조금 되게 자유분방한 것 같아가지고 교통 체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맑아요. 산이 좌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화관 같은 거나 좀 문화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폐광과 관련된 문제들 또 뭐 일자리, 문화, 교통,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태백 시민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는데요. 폐광과 관련해서 당장 태백시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백시는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6월 말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시장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 태백시가 이 장성광업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폐광이 되면 870분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특별 고용 실업금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것인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조선업 불황이 생기면서 4개 시군에 2,600억 정도의 고용 촉진 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 태백시도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고용 위기 지정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해서는 직전 1년간 고용지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네. 태백시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 요건이 있고 예. 정성적 요건이 있는데 정량적 요건은 고용범위라든가 이제 구직자 수 2023년에서 2024년 1년간만 봅니다. 이 떠날 사람은 다 떠났는데 23년, 24년 1년간만 보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정성적 평가에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1989년 석탄 합리화 시대부터 2024년까지 35년간 전기 사용량은 얼만큼 줄었는가? 빈 상가의 개수는 얼만큼인가? 지역 내 총 생산량은 얼마나 줄었는가? 35년간의 정성적 평가로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군산에 GM 대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부가 1조 4천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군산시도 정량적 평가를 못 받았기에 정성적 평가로 받은 거죠. 우리 태백시도 정성적 평가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태백시가 이제 폐광 이후의 대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시장님, 지금 태백시가 국가 차원의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이죠. 네네.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 계획.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확장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국가 주도의 대체 산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219억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장성광업소와 철항광업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장성광업소 부지에 내년부터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시작을 해서 2027년도에 22,000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광업소에서 생산한 청정 메탄올을
장성갱도에서 철암갱도로 기차가 운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암강업소에는 물류시설을 저희가 유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철암역에서 동해항으로 청정 메탄올을 수출도 해야 되고 포항이나 울산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철암강업소 지역에 핵심 광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성 지역에 문화아파트, 협심아파트, 문곡아파트, 계산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좀 최신식 아파트로 주거단지를 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는 4,001억 KDI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현재 빚시가 1.12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25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7년까지 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시장님께서 이제 핵심 광물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냥 광물은 들어봤는데 핵심 광물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 모셨으니까 이참에 좀 여쭤볼까 합니다. 박사님, 핵심 광물이라는 게 뭐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 주로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소 광물을 저희들이 핵심 광물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첨단 산업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첨단 산업이 발달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핵심 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광 등 첨단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현재 전량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90%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첨단 산업을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러한 핵심 광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현재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과 같이 2차 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광물과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히토류, 열종을 특별 저희들이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몰리브덴이라든가 바나디움, 주석, 티타늄, 텅스텐과 같은 20개의 광종을 일반 핵심 광물로 총 33종을 갖다가 저희들은 핵심 광물로 분류해서 정부에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이렇게 희소성 있는 핵심 광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니까 이걸 이제 잘 활용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참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백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손잡고 태백 핵심광물협력센터를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네. 핵심광물협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핵심광물협력센터는 별도의 저희들이 법적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예. 태백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협력하여서 태백시가 준비하고 있는 핵심 광물 가공 처리 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현재 태백시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향후에 또 저희들이 핵심 광물 가공 처리 산업단지가 태백시에 구축되게 되면요.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기술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제 장성광업소가 네. 폐광을 하면은 시장님 갱도에 지하수를 채워넣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네네. 수몰 계획에 대한 태백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태백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올립니다. 태백시는 갱도 수몰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황지연목과 태백시 곳곳에서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예. 시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행정적으로 고부와 같이 순수 지하연구시설을 올해 공모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갱도를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산업 공모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수갱을 활용하는 태백 드롭터 사업을 미국 쪽과 지금 협의 중인데 추진을 해서 우리
갱도가 수몰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곧바로 수몰하지를 않고 활용 네. 가치가 있는지 조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갱도를 현행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그 일을 이제 광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네, 네, 업무가 될 맞습니다. 텐데 네.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광해 복구 사업 네.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아, 저 어릴 때는 하천을 검은색으로 칠했죠. 예. 제가 늦둥이가 10살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늦둥이는 지금 하천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이 갱도에 있는 철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수몰을 시키니까 산성화된 거죠. 그리고 한국광업공단이 광해복구를 한 군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의 광해복구를 하는데 절차만 7년에서 10년입니다. 이러면 광해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태백시는 요구 드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광해복구를 해라. 그리고 절차를 최대한 줄여라. 그리고 갱도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광부부들을 재취업시켜서 거기에 꺼내올 것들을 우리 광부부들이 꺼내올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이제 동시다발적 복구와 네. 절차 간소화, 네. 재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태백시는 폐갱도를 활용한 대체 산업으로 스마트 마이닝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시장님. 예. 네. 스마트 마이닝 사업, 이게 좀 생소한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추진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광부분들께서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캐다 보니 폭파 사고, 매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 또 하나 오랜 시간 그 근무를 하시니까 그 건강하던 폐가 이제 아파져서 진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마트 장비를 갱도에 집어넣죠. 그래서 그 기계가 광물을 캐고 우리 광부분들은 지표면 위에서 화면을 보고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하에 이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통신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기계가 스마트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올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도전이 돼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되면 이 스마트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기계가 무연탄만 캐는 게 아니라 모든 광물을 캐기 때문에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는 교육과 또 이 공장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이닝 클러스터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해외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석탄 산업 축소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해외 폐갱도 활용이나 지원책 등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석탄갱을 폐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꼭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석탄갱을 폐쇄하게 되면요, 연약한 석탄갱의 수천만 톤의 갱내수가 저장되어서 안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반영구적으로 산성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갱도의 활용 방안은 산업과 관광 그리고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 미국 등은 국가에서 석탄 산업이 축소되어 폐쇄된 갱도들은 국가별로 활용 목적에 맞게끔 가장 효과적인 용도를 찾아서 현재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폐갱도 활용 지원은 폐갱도로부터 발생되는 안전 문제라든가 산성 폐수 등의 처리 비용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을 갱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갱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활용 비용이 저희들이 책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폐광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태백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현안은 어떤 것인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장님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뭐 고속도로가 있으면 저 태백도 좀 번영이 되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는 계획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풍력, 바람의 언덕이니까 풍력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익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발전이 돼가지고 시민들도 좀 어떻게 좀 여어서 그냥 제자리에서 살도록만 되면 좋겠죠. 태백이 지금 좀 인구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스포츠에 관한 것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체육 스포츠가 태백이 유명한데 스포츠 도시로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백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교통망 구축에 대한 질문부터 좀 살펴보죠. 폐광 지역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소멸 막기 위해서는 영월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태백 IC 유치가 이거 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태백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예타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백 고속도로가 예타가 올해 통과가 되면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 구간을 동시 착공을 시켜서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 고속도로는 태백을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시에 노선을 바꿀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합해 주셔서 신동, 사부, 고안, 태백, 도계 산업여건 지역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차편을 좀 말씀 올리면 2028년까지 무궁화호를 EMU 150으로 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선을 직선화를 좀 시켜서 2032년이 되면 KTX가 청량리에서 제천까지는 250km 내려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32년도에는 KTX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1시간대에 서울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태백 시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시민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님, 태백 하면은 역시 바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풍력 자원을 활용한 사업 계획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태백시의 바람은 태백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 바람이 건설사의 이익이 아닌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바람이 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산 1단계, 2단계에 우리 태백시가 6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억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으로 우리 산모들이 혹여나 아가를 갖고 싶을 때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모가 아가와 케어를 다른 시군에 가서 하고 왔는데 올해 태백 산모 케어 센터가 준공이 되면 태백시가 직접 산모와 아가를 건강하게 케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고했다고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병원과 태백요양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느라 혹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에 간병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덕산 3단계가 곧 시작이 됩니다. 또 장성동 지역에 청정 메탄올이 시작이 되면 풍력단지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풍력기금이 확대가 되면 우리 대학생 아이들까지 학업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태백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시민 질문입니다. 이 태백이 전지훈련지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전지훈련단 등을 유치하면은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뭐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태백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취임하고 보니까 우리 태백시가 여름 한철에 한 30개 정도 대회밖에 유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1년 내내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겨울 올림픽 종목과 실내 대회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23년, 24년은 50개가 넘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전지훈련팀도 한 60개 팀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돔을 120억을 들여서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 실내구장으로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올해 125억을 들여서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볼링을 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으신데 올해 16레인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아마 규모는 한 7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구 함태 초등학교에 전지 훈련을 온 선수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센터를 200억을 들여서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년 내내 동계올림픽 종목까지 늦은 가을, 겨울, 초봄까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태백 시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백의 관광문화 육성에 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시장님, 보다 많은 네네.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서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태백만의 관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떤 관광 사업들 좀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요? 우선 우리 태백시는 산림이 88%인 산악 지형입니다. 그래서 한백산 헬기장에서 절골로 또 사슴목장으로 산양목장으로 추전역으로 맞은편 용연동굴로 바람의 언덕으로 해바라기 축제장으로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조봉에서 이 해바라기 축제장까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또 시내에 있는 황부자 며느리 공원에서 절골로 어떻게 숲길을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 관광대학교에서 한백산 쪽으로 숲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 시는 태백시에 명품 숲길을 다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분들께서 태백시의 명품 숲길을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곳곳에 백패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태백시가 폐광지에서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홈쇼핑에 판매하겠습니다. 홈쇼핑에 판매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태백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관광객들을 위한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문화생활 관련해서도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네. 또 이렇게 체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생활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네, 저기 며칠 전에 이제 작은 영화관을 오픈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항노화 산업단지에 120억 예산을 받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강릉의 원더스카이처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올해 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주 여건 관련해서도 아까 아파트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 시민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지금 상장동에 예. 우리 청년 신혼부부 아파트를 한 300억을 들여서 100세대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도 월 임대료를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청년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를 상장동 서학골에 착공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석공 관련 아파트들, 문화 아파트, 협심 아파트, 그다음에 문곡동 아파트가 4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우선 계산 아파트에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이주를 시킨 이후에 문곡 아파트부터 헐고 임대 아파트 200세대와 분양 아파트 800세대 총 1,000세대를 먼저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네. 이제 그 시민들의 의료 인프라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네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장학금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네. 그 구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태백시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구간 좀 자세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그 풍력기금으로 아마 원주시와 태백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초, 중고 학생들에게 탄탄페이로
산타페이. 학업 바우처를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장학금을 100만 원씩 주는데,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교를 갔을 때 실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덕산 3단계와 그 장송동에 이제 한국광학공단과 함께 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까지 되면 우리 시의 풍력 기금 조성이 좀 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까지 매년 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예. 올해 이제 개교를 했더니 예.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고등학교가 지금 스포츠 중점 학교로 바꿔서 정원이 다 찼습니다. 이 정원이 다 찼기에 이제 우리 태백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중고에 레슬링, 그 다음에 핸드볼, 예. 그 다음에 태권도, 이렇게 바이애슬론,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2년 6개월 뒤에 졸업을 하면 태백을 떠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가 남성 핸드볼 실업팀, 예. 그 다음에 레슬링 실업팀, 태권도 실업팀, 축구 K4 실업팀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태백시에서 데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친구들이 3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선수 생명이 끝납니다. 태백시 실업팀에서 1년 근무했다면 가산점 1점, 5년 근무했다면 가산점 5점을 줘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팀, 산악관광스포츠레저재단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60세까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강원도 뭐 18개 시군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는 있는데 네. 박사님께 요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험 요소 조사나 안정성 대책이 마련이 된다는 가정 하에 태백의 폐광도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이게 가능할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석탄은 우리나라의 가장 연료로 그리고 산업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수직 수평 갱도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기간 개발되어서 매우 광범위한 갱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지하 1000m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갱도도 있습니다. 특히 수직 수평 갱도 수직 수평갱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안전 문제만 저희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꼭 한 번은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갱도는 계절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깊고 넓은 갱도의 체험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동해안의 바다와 연계를 하고요. 겨울에는 강원 지역의 스키장 등과 연계한다면 좋은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요즘에 태백시가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힘드시죠, 뭐. 근데 이게 우리 또 태백 시민들은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태백 시민들께서 서로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10년 뒤에 태백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즐기고 놀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좀 더 지금보다 더 젊은이가 많아져서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산업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바라죠. 건물이 좀 더 많아지고 공부할 게 더 시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직업이 다양하게 생기는 태백이 좀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응원의 한마디. 저희 태백 좀 잘 이끌어 주셔서 좀 더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지만 서로 잘 정을 잃지 말고 좀 이렇게 함께 상생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태백 시민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서로 해서 잘 살아나가도록 노력을 좀 합시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하면은 좋은 태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백 시민들 잘 살아봅시다. 태백 시민 화이팅.
태백시 화이팅! 제가 태백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플랜카드 서울대 의대 합격 딱 걸어놓겠습니다. 태백 시민 화이팅! 네, 서울의대 합격 현수막이 꼭 빨리 걸리기를 같이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백 시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도민분들이 모두 다 응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시장님 힘내시라고 응원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으로 우리 태백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정리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태백 시민 화이팅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에 취임한 이후에 기획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예산 확보를 하고 설계를 마친 것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면 27년도에 태백시 거주인구 확대를 자신합니다.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24년, 25년, 26년은 관광과 스포츠 그리고 건설 경기로 버텨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절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희망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태백시에 살아주십시오. 저 이상호 태백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끝으로 정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백시는 금년부터 석탄 산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백시가 핵심 광물 가공 처리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태백시가 자원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원 도시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원 중심 도시이며 자원 관련 전문가가 가장 많이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의 자원 이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첨단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이지만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90%를 수입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태백에 저희들이 핵심 광물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국내의 많은 첨단 산업의 원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강원도가 그리고 태백시가 한다면은 당위성도 있고요. 태백 시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태백시는 석탄 산업의 일몰로 인해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상호 태백시장님, 전원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겠죠. 태백시가 지금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절실한데요. 도민 여러분이 태백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신다면 태백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폐광 대체 산업을 통해 태백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